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보유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갖고 있는 송진이 연구원이고요. 자, 오늘 이제 10월 11일 다행히 증시가 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이제 추석 연휴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이 좀 상승이 나와주면은 그때 맞춰서 이제 구독자분들 요청해 주셨던 종목들 한 번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했고요.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버렸었기 때문에 당장 무슨 종목을 가지고 심지어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종목 대다수가 이제 뭐 마이너스 30% 이상씩 이렇게 빠져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지수의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는 보면서 그 후에 수급이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종목들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상승을 좀 하긴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주말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쪽 전쟁 이슈가 악재로 좀 작용을 한 부분도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향후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 010-229-0274 이쪽으로 종목명과 평단가 남겨주시면은 시장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종목들 움직임들 체크해서 분석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어요. 이게 이제 뭐 사실 이스라엘 하면은 뭐 작은 국가이고 하마스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제 가자지구라는 곳에 이제 패권을 쥐고 있는 어떤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 근데 뭐 예전에도 종종 이렇게 미사일은 몇 발씩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크게 확전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증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뭐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따라서 뭐 전일 그러니까 어제죠 유럽 증시라던가 미 증시 모두 큰 뭐 악재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을 가져가면서 코스닥 기준해서 심리적 저항대였더니 800포인트 이탈이 나왔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반등해주는 모습 나와줬고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흐름대로만 가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악재로 비춰질 그런 영향은 좀 미비할 거다라고 좀 보여지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위치 자체가 중동이죠. 그리고 이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이란이라던가 사우디 등 주변에 이제 그런 중동 패권 국가들과의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전쟁이 좀 확전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제5차 중동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참여를 하면서 확전이 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이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증시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유의를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다. 대신에 뭐 이슈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이 뭐 엄청난 대규모의 공습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반발을 하게 된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유가가 조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확전에 따른 유가 상승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을 잠가 버린다던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 이제 오일 쇼크까지 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자극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긴축 가능성이 이제 증시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 모양새가 갖춰질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이제 오일 쇼크로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내년 경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아지는 경기가 완연하게 연착륙이 되면서 완연한 상승 추세를 가져갈 거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산되게 되면은 증시가 큰 폭으로 급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유가 부분만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전쟁이 터져버렸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한폭탄 같지만은 이 부분은 항시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이 하마스 전쟁 여파로 신흥국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흥국들 증시에는 썩 좋지 못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한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자, 연준 입장에서는 이 경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긴축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포지션이 돼버렸어요, 연준 입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미국 증시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증시의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라던가 기타 아시아 국가,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크게 확전이 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이 긴축 완화 기대감이 실리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런 선진국 증시들과 좀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반등을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두고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자, 오늘 이제 PPI 그리고 내일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 미국 증시 일정 결과에 따라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다만 내일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을 만들었던 이런 상승분은 순서대로 전부 반납을 해버리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과 하락이 뭐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런 뭐 하루의 음봉, 하루의 양봉에 큰 의미를 부여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미국 증시 일정들 좀 어느 정도 소화가 잘 돼가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자체로 봤을 때는 현재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영업 실적이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도 과대 납폭에 따른 이런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서 국내 산업군, 주요 산업군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앞으로의 실적,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4분기까지 쭉 이어질 공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의 긴축 정책이, 통화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가 역시나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점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환호할 필요도 없고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자, 일단은 코스닥 기준에서 이 840포인트 부분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지 여기서부터 어떠한 이제 반등 시그널들을 좀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84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탈이 나왔던 부분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은 뭐 이러한 구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탈 이후에 빠른 회복세가 나와주는 구간들이 증시에서도 반등 흐름을 크게 가져간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락 이후에 빠른 추가 상승 부분들, 물론 여기 상승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이 부분까지 늘려도 상관없어요. 이탈만 없으면은 뭐 이러한 상승의 W자 반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여기서 질질 끌고 횡보를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회복을 한 번이라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좀 한번 큰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일단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이 7,312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40.1%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뭐 그런 오늘 이제 실적 얘기가 나왔어요.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오늘 뭐 이러한 이제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증시와 함께 크게 무너졌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뭐 찐 반등이다 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들 지금 분석이 조금은 힘든 점이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봤을 때 이러한 추세를 그리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탈이 나왔었고 이러한 하락도 나온 모습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 부분이라는 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상승을 해줘야 할 때 못 가면은 하락은 당연한 거고 하락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행인 거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춰주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살려 나가면서 이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러한 추세선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말했던 이 지지 라인들 이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2차전지 대장주고 배터리 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5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흐름을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어가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돌파가 나와주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 한번 시도까지 하러 가는 거고요. 여기서 뭐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도 반등 흐름이 나와줬을 때 그 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근거들을 한번 찾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바닥권에서의 지지가 나와줬고 그리고 반등까지 오늘 성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2차전지 종목들은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면서 연말 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이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보고에서 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빠르게 52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체크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간다라는 건 2차전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는 의미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요. 자,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현재 이 구간 80만원 부근에서의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 그러니까 지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탈 없이 빠르게 다시 한번 95만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 부근에서의 어떻게 보면 지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까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뭐 20만 원까지는 열어주는 것도 크게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시장과 함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 또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또 2차전지 저가 매수세였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30만 원 돌파까지 나오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완연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 정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34만 1,000원 부근 마무리 해주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뭐 빠르게 이제 뭐 한 40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추세 전환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일봉상으로도 121선까지 이미 이탈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241선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는 빠르게 이제 121선 돌파해주는 40만 원 위로 올라와주는 흐름까지는 빨리 단기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좀 깜짝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뭐 상승 흐름을 가져가긴 했지만 뭐 역시 좀 막판에는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종목도 뭐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대 라인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구나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메꿨어요. 이 갭을
갭이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을 메꾸고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까지 눌리는 모습이었고, 뭐 추가적인 하나가 없다고 하면은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68,000원 부근, 67,000원 후반대, 500원 부근 지지 받으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세를 뭐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으면은 반도체들, 그래서 오늘 반도체들 상당히 강했는데 반도체 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고, 물린 종목이 반도체다 하면은 당연히 지금은 홀딩을 해가는 게 맞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반대로 좀 음봉 나오면서 마감했지만은 그래도 추세를 계속해서 좀 잘 살려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 이러한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서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뭐 지속적으로 이제 종목들마다 편차는 좀 있었지만은 반도체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이어갔었던 게 이 SK 하이닉스 덕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구간 내에서의 뭐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뭐 큰 추세 이탈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어느 정도 잘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지금 당장 어떠한 뭐 시그널들을 찾기보다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당연히 12만 5천 원 넘어가는 흐름 가져가 줄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런 마찬가지로 반도체 주들, 관련 주들 움직임들 또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 반도체 2차전지 주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2차전지 주들 중에서 실적이 실제로 잘 꽂히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고객사들 유치가 좀 다양하게 확보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업, 2차전지는 앞으로의 캐파라던가 이런 생산량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실체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더 빠지는 종목 이렇게 나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실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섹터들이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주들이 주도 섹터, 시장의 주도 섹터로 상승장에서 자리를 잡아갔을 때 과연 내 종목이, 내 기업이 그만큼의 일을 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이제는 좀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010-229-0174 여기다가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주들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은 그 기업들이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서 좀 다방면에서 차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들, 분석을 통해서 얘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와줬고 분명 좋은 흐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있을 그 미국 증시 이벤트만 잘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11월 FOMC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금리 동결이 나와주면서 그리고 추가적인 긴축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이 긴축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뭐 12월 말까지는 뭐 연말까지는 뭐 꾸준히 좋아지는 흐름, 그런 흐름까지는 우리가 뭐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 대응을 좀 느긋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